빛 속에 숨겨진 어둠을 알아채다. 어떤 여성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빛을 가져옵니다. 환한 미소,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마음을 흔드는 말투로 당신의 삶에 들어오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이 떠난 순간에야 진정한 빛이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원망이나 비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명료함을 찾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충분히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면, 미소를 짓는 모든 사람이 친구는 아니면, 당신이 잡은 모든 손이 당신의 손을 단단히 잡아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요. 삶은 소중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평온함은 한 번 잃으면 쉽게 되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당신을 상처 입히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방향을 잃게 하는 여성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외모, 우아함 또는 진심처럼 보이는 행동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악마는 아니지만 그들의 행동과 의도는 당신을 의심과 피로, 그리고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8가지 명확한 신호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 곁에 아기를 가진 여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무시할 수 없는 신호들입니다. 이는 판단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깨달음이자 교훈입니다. 느린 어조로 저는 실제 경험과 깊은 삶의 철학다가가 담긴 이야기와 교훈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빛 속에 숨겨진 어둠을 꿰뚫어 보는 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1. 그녀는 항상 피해자다. 첫 번째 신호는 많은 이들이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흔히 간과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가 항상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놓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이야기, 모든 상황에서 그녀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입니다. 식료품점의 낯선 사람, 오랜 절친, 혹은 전 연인들까지 그녀는 자신이 불행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어쩌면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전 연인이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동료들이 질투심에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가족들이 결코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말은 생생하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아마도 그녀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민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마음이 따뜻하고 이혼을 겪은 경험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외모와 눈물 어린 이야기로 매력적인 린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린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일, 직장에서 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 넓은 마음을 가진 민은 린에게 위로와 진심으로 그녀를 아껴줄 남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민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린의 이야기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고 모든 상황은 불공정했으며 민은 점차 그녀를 달래고 위로하거나 심지어 그녀와 다른 의견을 내면 악당이 되었습니다.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여성은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이용해 당신에게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는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그녀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며 그곳에서 그녀는 중심이고 당신은 단지 조연일 뿐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 이를 깨닫는다면 당신은 힘을 찾을 것이다. 피해자의 삶을 사는 여성은 그 통제권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환경이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당신을 그 혼란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세상에서는 잘못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귀를 기울이되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받아들이는지 관찰하세요. 만약 그 답이 아니요, 라면 거리를 두세요.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 아니면 그녀의 삶을 고쳐줄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당신을 그들의 고통을 달래는 도구로 삼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세요. 2.
그녀는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다. 두 번째 신호는 눈으로 보기 전에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가끔씩 겪는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마치 끝없는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그녀는 그 연극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이며 매 시간 대본을 다시 쓰는 사람입니다. 만약 주변의 삶이 너무 평온하고 안정적이라면 그녀는 불을 붙여 모든 것을 태워버릴 방법을 찾습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느낌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점은 처음에는 작은 일들로 드러납니다. 평화로운 저녁이 당신이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논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녀가 하는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가 화를 내며 사소한 오해를 큰 문제로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설명하고 사과하려 하지만 결국 지친 것은 당신이고 그녀는 그 혼란 속에서 이상하게도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훈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엔지니어였죠. 그는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마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훈은 마이의 생동감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이가 드라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훈이 직장에서 프로젝트로 바빠 전화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하자 마이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짧은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논쟁으로 변했고 훈은 자신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반복되었고 훈은 마이가 스스로 만들어낸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늘 불을 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드라마에 중독된 여성은 조화를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극, 관심,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녀의 감정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통제감을 찾습니다. 그녀에게 평온은 따분하고 혼란은 그녀가 빛나는 무대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화난 사람은 입을 열고 눈을 감는다. 이는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에게도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그녀는 진실이나 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휘젓는 데서 오는 권력의 느낌을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그녀의 연극에서 원치 않는 배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세요. 그녀가 일으키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관찰하되 참여하지 마세요.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으며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만 통제할 수 있다. 때로는 가장 현명한 반응은 침묵, 거리 두기, 그리고 혼란에 참여하지 않는 거절입니다. 당신은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누구도 당신을 그 평온에서 끌어낼 권리가 없습니다. 3. 그녀는 죄책감으로 통제한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교묘한 심리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죄책감으로 당신을 통제합니다.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점차 자신의 한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은밀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바쁜 업무 때문에 약속을 취소했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미심장한 한숨을 쉬거나 침묵할 뿐이죠. 당신은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낍니다. 마치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혹은 당신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실망한 눈빛으로 응답하며 애매한 말을 던집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더 신경 쓸 줄 알았어.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불편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 계획을 바꾸고 그녀의 필요를 당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합니다. 남이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성공한 남자로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드는 타오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남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할 때마다 체육관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단순히 쉬고 싶을 때 타오는 늘 그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투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같은 말이나 슬픈 눈빛은 남이 자신이 좋아하던 습관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오가 교묘히 심어준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죄책감은 신체적 고통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슴에 얹힌 돌처럼요. 죄책감을 사용하는 여성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포기하게 만들며 단지 그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장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죄책감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게 놔둔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성이나 가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하며 행동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고 죄책감에 따라 행동하지 마세요. 그녀가 침묵이나 애매한 말로 당신을 조종하려 한다면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할 것이지 그것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그녀는 공감이 부족하다. 네 번째 신호는 삶이 힘든 전환점을 맞이할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이 부족한 여성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지 않거나 설령 곁에 있다 해도 그 존재는 형식적일 뿐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순간들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힘든 한 주를 보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잠깐 당신을 쳐다보다가 곧바로 자신의 이하로 화제를 돌릴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용기를 내어 깊은 아픔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진부한 위로의 말을 던지고 빠르게 주제를 바꿉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요. 투안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그는 데이트 중이던 여성에게 위안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침묵을 듣는 대신 그가 평소처럼 즐겁지 않다며 불편해했습니다. 그녀는 넘겨야지 라거나 이 일로 우리 하루를 망치지 마 같은 말을 했습니다. 투아는 그녀가 바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사람이 무엇인지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되지 않은 것을 되기를 바라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공감은 가르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있거나 없는 것입니다. 공감이 없는 여성은 당신 곁에 있어도 당신은 그녀와 수마일 떨어져 있는 듯 느낄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가 당신이 위안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녀가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픔을 나눌 수 없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 삶은 도전으로 가득하며 당신은 폭풍 속에서도 손을 잡아줄 사람,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지 않을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5. 그녀는 외적인 것에 집착한다. 다섯 번째 신호는 처음에는 간과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외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단순히 패션이나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호화로운 집, 값비싼 신발, 혹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좋아요 수 같은 것들입니다. 그녀는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을 평가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등록하지 않은 경쟁에 참가하고 있는 듯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수입, 차, 사회적 지위로 당신의 가치가 측정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항상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적게 원하는 데 있다. 하지만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여성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비교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으며 행복은 잠깐의 환희일 뿐 곧 공허함으로 대체됩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으며 점차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인격, 당신이 사는 방식, 당신이 지지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당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떠나는 것을 고려하세요. 삶은 허영을 위해 낭비하기엔 너무 짧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6. 그녀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신호는 작은 불화가 불필요하게 커질 때 드러나는 특성입니다. 그녀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단순히 논의하려 해도 그녀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논쟁의 방향을 바꿔 자신의 주장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를 지적하려 하면 그녀는 이를 개인적 공격으로 돌리며 당신이 잘못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녀는 진실에 관심이 없고 모든 논쟁에서 이기고 싶을 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약점으로 여겨지는 취약한 자아의 신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주길 나는 기꺼이 바꿀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을 거부할 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도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당신은 피로와 외로움을 느끼며 진정한 연결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된 사람을 찾으세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직면할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진정성이 없는 관계를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실과 겸손은 건강한 관계의 토대이며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7. 그녀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 7번째 신호는 덜 중요하지 않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주 늦거나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하거나 당신과의 약속을 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관심 부족의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세상에서 당신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스턴에서 성공한 남자 리처드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매력적인 앨리스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늘 그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늦고 계획을 취소하고 심지어 리처드가 신중히 준비한 약속을 잊곤 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 앨리스를 기다리며 그는 자문했습니다. 왜 내가 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지?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이다. 당신을 존중하는 여성은 당신이 그녀에게 주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제 시간에 나타나며 당신의 시간을 귀한 선물로 여길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당신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무시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녀가 바뀌지 않는다면 분노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삶의 가치를 알기에 떠나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8. 그녀는 비교로 조종한다. 8번째 신호는 교묘하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비교를 이용해 당신을 조종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하는 일을 평가할 뿐 아니라 당신을 친구, 동료, 혹은 그녀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와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놓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럽거나 날카롭더라도 항상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으며 그녀에게 합당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 당신이 직장에서의 성공을 공유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축하 대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오, 멋지네. 근데 우리 회사의 남오빠가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어. 혹은 당신이 그녀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고마워. 근데 예전에 내 전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어줬었지. 이런 말들은 무해해 보이지만 당신에게 불안감을 심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녀의 기대에 영원히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TN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건축가였지만 하라는 여성과 함께 있을 때 늘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하는 키엔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 대화 방식, 심지어 애정 표현 방식까지 풍오빠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는 항상 사람들을 웃게 만드니까. 그녀는 말하곤 했죠. 키엔은 하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는 늘 비교할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비교는 티엔의 자존감을 상처 입혔고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있을 자유를 잃게 했습니다. 비교를 조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여성은 당신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불안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상태로요. 이는 그녀가 통제하는 방식이며 당신이 점차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고 그녀의 인정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비교로 조종하는 여성은 당신의 긍정적인 생각을 흐리게 하며 끝없는 경쟁 속에 당신을 가둡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있지 않고 당신이 인격과 이성에 따라 사는 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
심지어 그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녀가 당신을 비교하려 할 때 자신감을 유지하고 그 게임에 참여하지 마세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비교가 계속된다면 떠나는 것을 고려하세요.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른 누군가를 이겨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세요. 누구도 당신이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 권리는 없습니다. 결론, 평온을 선택하라. 아기를 가진 여성의 신호를 알아보는 이 여정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이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삶은 당신을 상처 입히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엔 너무 짧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빛을 가져오는 사람들, 도전 속에서 손을 잡아주고 당신을 최고의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최선을 요구하기 전에 얼마나 더 기다릴 건가?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평온, 존중, 그리고 진정성 위에 세워진 관계를 선택하세요. 삶은 여정이며 당신은 누가 함께 걸을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명함과 용기, 그리고 당신이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배운 교훈, 그리고 삶에서 평온을 찾은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작은 불꽃입니다.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불꽃이죠.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의 저자입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세요.